이렇게 주식시장은 반등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루한 박스권 장세를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어가고 있는데 채권 시장은 어떤지 이에 따라서 앞으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채권 브리핑 현대증권의 박혁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화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전화상 또 도움 말씀 주시게 됐는데 네. 채권 시장 최근에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좀 지지부진한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면 시장 흐름을 보면 상승이나 금리의 상승이나 하락을 주도할 지금 모멘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고채 3년 기준으로 지금 보면 2.9%를 중심으로 해서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금리 상승 재료로 계속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여전히 이제 경기 회복 기대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자산 가격 변동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그 재료로서는 그 영향력이 좀 많이 약화가 된 것 같고요. 금리 하락 재료로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회복 기대 훼손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엔저 원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미 경제 지표가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미국 국간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장과 교감하에서 강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상승이나 하락을 주도할 그런 모멘텀이 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 탐색 과정을 보이면서 좀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상당히 좁은 등락을 보이고 있는 또 채권 시장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매 규모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수급도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요. 네네. 일단은 과거 시장 금리가 이제 정체 흐름, 그러니까 이제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정체 흐름을 보였을 때 국내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매매에 의해서 시장 흐름이 많이 변동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국채 선물 매매를 보면 12월까지 순매수하면서 금리 하락을 주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1월 달 들어와서 좀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 금리 하락을 좀 제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2월 달에 외국인들 보면 약 10만 계약 넘는 국채 선물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국채 선물을 순매수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하락에 베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월 들어와서는 다시 또 2만 8천 계약을 이제 순매도를 하면서 금리 하락을 방어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가 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물 쪽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2월 달에 2.7조 원 순매수하고요. 1월 달 지금 어제까지 한 1.5조 원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투자가 1월 달 9,350억 원으로 작년 7월 이후 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미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한국 자산 매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인 수급 여건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좀 무게를 아직은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좀 매수세가 좀 옅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네네.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고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부분이지만 헤드라인 수치는 아주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는 4분기 한 4% 성장, 그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지금 수치를 보면 2012년 4분기 저점으로 해서 계속 성장률이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3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면 한 2.8% 성장,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대부분의 기관, 특히 한은 같은 경우는 한 3.8%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은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에는 4% 성장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딴 얘기는 2년 연속 2014년, 15년 3% 중후반대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한국 경제가 성장 둔화 국면에서 벗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면 단기적인 부분은 이제 엔저 원고라든지 테이퍼링에 따른 이제 그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이런 그 대외적 요인이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상당히 이제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성장 동력이 상당히 부재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내수 쪽도 여전히 취약하다는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성장률 수치만 놓고 보면 경기 회복 기조가 확인됐다는 부분이라든지 연초에 좀 그 생성됐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몇 번 이야기가 나온 것이, 그러니까 악재가 될 만한 리스크 요인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 환율입니다. 엔저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될 수가 있겠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훼손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지난 1월 달에 이제 그 금통이 전에 골드만삭스가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근저에 가장 배경이 되는 부분들은 엔저 원고였습니다. 근데 이제 엔저 원고는 지금 모두들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경제에 상당히 아킬레스건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일본의 2차 엔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4월 소비세가 인상이 되면 이후에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후에 일본은행이 2차 엔저 정책을 실시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강화하면 자동적으로 엔화는 약세가 거기에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엔은 엔달러 환율은 오르는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그 엔저 원고가 심화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역시 이제 2013년 상반기를 좀 되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불확실성의 엔저 여기까지 가세하면서 좀 상반기에 비관적인 경기 전망이 좀 부각이 됐었죠. 그러면서 5월에 이제 그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었는데, 여하튼 채권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네. 일단 지금 제가 단기 그 호재와 악재를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호재와 악재가 팽팽히 맞서면서 좀 그 방향성을 못 잡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긴 흐름에서 보면 아직은 금리 상승 압력이 좀 우위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 상승 모멘텀이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 상승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좀 이자 수익을 노리는 캐리 전략으로 좀 대응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채권 시장의 동향에서부터 전략까지 현대증권의 박혁수 팀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